고개 돌아가면은 미리 당겨주세요. 고개가 돌아. 시원하지? 네, 그래. 아이뻐. 저는 이용종 강아지 대통령 이렇게 반려동물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아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견 상근이, 이 상근이는 우리나라 반려 문화 인식을 바꿔줬던 아이. 그래서 다양한 개들이 저에게는 아주 다양한 추억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반려견을 입양해 와서 집에서 기르는 거는 대소변 가리기와 간단한 앉아엎드려 기다려 집에 들어가기, 일상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만 가르쳐가지고 반려견으로 기르고 있죠. 뭐 훈련소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이게 기계적인 거는 또 목적견으로 필요한 뭐 세파트 견종은 그렇게 이제 정확한 동작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지만, 집에서 기르는 것은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를 굉장히 좋아할 당시 그때가 잠깐인데 군대 가기 전에 제 개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개하고 떨어지는 걸 싫어서 술 마시면 버릇처럼 개집에 들어가서 자는 습성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술 버릇 없고요. 저도 제 침대, 제 자는 장소에 골라서 잠을 자거든요. 근데 이것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개집 안에서 잤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제가 다양한 훈련을 할 때 가장 개들과 친화력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개집 안에서 함께 잠을 자고 생활하는 것이 서로 간에 믿음을 주고 소통하는 데 가장 좋았기 때문에 개집 선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근이 그러면 하얀 개의 덩치가 큰 아이, 우직하죠. 그 다음에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뭔지 모르게 믿음이 가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 반려동물 교육이나 뭐 이런 컨셉을 잡았을 때 믿음이 가는, 저분한테 가면 교육이 왠지 모르게 될 것 같은 그렇게 책임감 있는 그런 표정이 담지 않았나. 그다음에 상근이도 보면 그 등치 안 맞게 다양한 훈련 교육들을 잘 받았던 개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저도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 상근이랑 굉장히 닮지 않았나. 과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1.5세대 저는 반려견 훈련을 굉장히 일찍 시작했잖아요. 일찍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예전 거에 대한 고지식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창종 소장은 또 현대적인 거, 지금 현재 변화되는 다양한 훈련 기술을 굉장히 빨라들이고 적용을 시켜주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강아지 훈련 쪽에는 제가 대선배잖아요. 대선배이다 보니까 저의 고집을 꺾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마찰도 또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서로 수능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배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또 기대하고 있고요. 이창종 소장 그러면 늘 노력하는 친구 중 하나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요즘은 언어의 표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세련됐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축구차 니드줄을 쳐 당겨 안 돼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 이창종 소장은 또 굉장히 부드러운 쪽으로 걔들 심리적으로 이용해서 풀어가는 단계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저도 저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고 이창종 소장은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젊은 세대에서는 언어 순환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도 바뀌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쉽게 되지 않는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마찰이 가장 큰 겁니다. 패티캣 중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 하면 요즘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개 물림 사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림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반려동물 숫자도 늘어났고 패티캣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나 봐집니다. 우리 개는 물지 않습니다. 나의 개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이쁘지만 절대 타인에게는 순하고 귀여운 개가 아니거든요. 개들은 본능적으로 공격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심이나 본능들을 통해 가지고 또는 돌방 상황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우리 개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소형견이 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걔도 순간적으로 돌발 상황들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책할 때는 반드시 목줄과 니드줄을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공격성이 강하거나 짖음이라든지 그럼 통제불능인 아이들은 반드시 맹견이 아니다 하더라도 입마개를 착용을 해서 패티케 예절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지 않나 봐집니다. 반려동물 기른다는 것은 나만이 좋아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과 타인을 배려하는 반려 문화가 성숙된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목적에 대한 인식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방송이라든지 전문 교육센터 가면 앉아 엎드려 기다리라 옆에 이런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럼 왜 교육을 시키세요? 물어보면 왜 시킬까? 앉아? 왜 시키지? 엎드려? 왜 시키지? 목적이 없기 때문에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먼저 정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앉아를 잘 시키면 상대방과 이야기하기 편하고 목줄 매기 편하고 빗질하기 편하고 또는 옷 입혀주기 편하고 이런 목적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 주시게 되면 이래서 교육을 내가 시켜야 되는구나. 왜 교육을 왜 시키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에 대한 의미부터 알고 난 다음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교육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동물 매개치료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반려견의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상처받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사람과 이야기하는 소통의 문을 말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동물 매개견을 통해서 이야기 소통의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동물을 바라보면서 소통의 시간, 말문을 열어가는 시간을 갖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매개치료견의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반려동물 교육을 한 지 지금 한 30년째 지금 지나고 있고요. 반려문화 형성하고 자리 잡는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라는 것은 첫 번째가 보신문화 근절, 본신문화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문화가 바뀌어진 거.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우리 반려견을 데리고서 공원이나 사람이 많은 공공시설에 갔을 때 보는 시선이 굉장히 따갑고 안 좋았다면 현재에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꿈은 또 하나의 새로운 목적이 잡혔거든요. 요즘 물림사고도 많고 반려동물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KCMC라고 해가지고요. 한국에 매너 있는 시민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착한 개 만들기 프로젝트이거든요. 예절 교육, 패티케, 에티켓 지키는 문화를 전국적으로 활성화해서 교육에 대한 인식 문화를 바꾸는 작업을 지금 새로운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의 최종적인 목표 중 하나는 반려문화가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손! 옳지. 나리야. 돌아! 너도. 그렇지.